오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차 마시면서 놀 거예요. 어차피 인문학이라는 게 재밌게 노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여유가 없고 또 자기 마음자리 안에 행복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논다라는 뜻, 그리고 여유, 그 다음에 일정 공간에 이런 약간의 그런 자유로움, 이런 걸 잘 몰라요. 정의가. 또 그런 정의들이 정해져 있는 것도 딱히 없고. 오늘도 인사생략하고 2층에서 차 한잔 가볍게 나누면서 사실은 방송용 그 인문학적인 강의 컨텐츠를 30분짜리를 하나 찍어야 됩니다. 근데 30분짜리는 조금 길고 하니까 15분짜리로 1분, 2분 나누어서 할게요. 저는 책은 10권을 냈지만 전문 작가는 아닙니다. 뇌 시리즈 4권. 1탄이 뇌를 디자인하라, 2탄, 그것이 두 번째 책이 네 코드가 뭐고를 정리했고, 3탄이 세 번째 책이 신의 뇌를 찾아라입니다. 유튜브에 뇌 속에, 브레인 속에 1000만 달러를 찾아라 조금 참고해 보시면 또 재미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완결판인데, 진짜 인문학은 기본권이 지켜지는 행복입니다. 근데 그 행복은 철저하게 자유로운 가치관에 다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 밴드 속에 있는 글하고 인용하면서 또 책 속에 몇 구절을 또 인용하면서 또 우리 본부장님이 이걸 보고 어차피 선택해 주실지, 또 텔레비에 이게 적합한지 다양한 컨텐츠로 리허설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텔레비에서 커팅 당하거나 까인다면 이걸 유튜브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려서, 실제로 텔레비 인문학은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구 인문학, 노천 인문학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런 단어들조차도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TV에서는. 근데 저는 TV에서 꼭 인문학을 써보고 싶은 마스터 중에 한 명이고, 또 제가 직업이 기업 컨설턴이다 보니까, 기업 컨설턴이라는 건 저번 유튜브에도 설명했듯이 컨설턴트는 많은데 컨설턴은 없습니다, 실존. 그리고 저를 닮아서 문화생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데, 또 우리 이거를 검사해 줄,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사해 줄 본부장님이 보시고 인물이 자꾸 걸리시면 이거는 폐기 처분해도 좋습니다. 뭐 짜겠노? 생긴 게 자유형인데.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태어나면 거의 총살감이에요. 아우지 탄광에 가든지 아우지 농장이나. 오랜만에 진담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 긴장을 좀 풀어주려고. 그래서 제가 4월 16일, 오늘 25일입니까? 6일? 딱 10일 전에 서울에 이제 탤런트 겸 유명 성우 되시는 분하고 뽀통령이라고 하는데, 성우 이선 씨하고 한식당에서 서울 강남에서 식사할 때 기다리면서 적어놓은 글이에요. 저는 글 적는 거 좋아하고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저도 시집을 포함해서 책을 한 10권 정도 냈습니다. 그때 그 배우 겸 성우이신 뽀로로님, 이선님을 만나서 식사하기 전에 한 30분 기다리면서 쓴 글이에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몇 줄 읽어가면서 인문학 강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미래 세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미래 세상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지켜져야 됩니다. 첫째, 정의에 닿아 있는 얘기여야 합니다. 정의 외에 입에 대는 얘기는 인간다움에서 좀 멀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고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와 대의, 그리고 그 두 개를 혼합해서 조화에서 멀어진 얘기는 저희들은 좀 배제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미래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세상이 도래할 걸 미리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기업 컨설턴트라는 분이 왜 미래에 대한 가치를, 정의로움과 대의를 논할 때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낼까 하는데, 저는 기업 컨설턴트라는 직업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직업이라면 좀 직업군으로서는 이 명사적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는 거예요. 약간 선입견이 있고 괴리감이 있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명사예요. 저는 직업이 기업 컨설턴트도 하지만 도인도 제 직업입니다. 그게 앞에 대자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만과 교만과 이걸 배제하고 따뜻한 겸손을 앞에 내세워서 절대로 교만스럽지 않게 다가가는데, 왜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 도인이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명사를 꺼내냐면 앞에 대자를 꼭 붙여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도인이라는 단어는 본부장님이 보면 뺄 겁니다. TV에서는 맞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본부장님이 까일 때를 대비해서 만약 이걸 안 써주실 때를 옆에 분들이 못생겨서 만약에 까일 때를 대비해서 유튜브에라도 올리고 싶으니까, 또 유튜브 찍는 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미래 그 가치를 논하기 전에 기업 컨설턴으로서 대기업의 컨설팅 같은 걸 진행해 줄 때 주로 체인지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 전문가들을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 프라이빗 뱅킹, 뭐 여러 가지 조 단위로 또 몇천억을 굴리는 그런 큰 매니저들은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예를 들면 제 밑에 있는 브레인들이 전문성을 띠는 브레인들 중에 한의사도 계시고 교수님도 있고 은행 지점장 출신도 있으면서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저희들 영적인 이런 컨설턴의 일에, 쉽게 말하면 컨설팅입니다. 그런 애널리스트들은 전문 용어로 그분들은 전문가적 소견에서 재무제표라든지 미래에 대한 생산, 잉여 가치 이런 전문 그 원리를 따져서 컨설팅을 해준다면, 저희들은 사람의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게임들, 그리고 좀 입찰이나 오다를 받을 때 반드시 초이스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7조짜리 가스 사업을 수주하는데 자기 능력이나 또 조금 에너지가 부족할 때 저희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해주고 그 컨설팅 자체를 의뢰를 많이 해줍니다. 이거는 인문학하고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제 자랑질이에요. 실제로 모 대기업에 이런 면세사업 조가 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굴지의 이런 그 입찰권 같은 거 저희들이 지금도 그 작업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진짜 본질로 들어가 볼게요. 사람은 가치 면에서 행복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면에서 맛있는 걸 싫어할 사람도 없고, 음식. 또 가치 면에서 많지는 않아도 풍요로운 물질적인 돈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채워지는 다양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싫어할 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제는 조금 소음이 있었어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근데 여기 마이크를 꽂았기 때문에 오늘은 잡음 없이 깨끗하게 들릴 걸 계속 해볼게요. 싫은 부분들은 또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나 아닌 부분은 제가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상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세상이었어요. 저는 일찍이 세계적인 이런 대혼란, 그 다음에 엄청난 시련, 그리고 인류가 겪어야 될 지구촌이, 지구인들이 또 지구 시민들이 함께 겪어야 할 이런 고충들을 미리 도인의 입장, 그리고 체인지 아티스트의 입장, 그리고 기업을 영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내다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가치 세상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길 원했어요. 저희 노천 교육원하고 문화생들까지. 그때 내가 말하던 것 중에 대공황이 온다고 했습니다. 30년대, 20년대 미국의 대공황처럼.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세상이 엄청나게 이어질 거라고 예견하고 내다봤는데, 사실상 팬데믹 현상은 지금도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해 이 밴드 내용입니다. 사상과 문화가 통째로 바뀌고 있으며 종교와 교육의 가치도 통째로 바뀌고 있음을 이제는 지구인들 혹은 인류인들, 요 말이 단어가 조금 걸린다면 지구 시민들, 지구 시민은 지구촌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컨텐츠입니다.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종교와 교육의 가치도 통째로 바뀌고 있음을 이제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류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앙트레프레너의 출현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팬데믹 현상이 지금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사상과 문화, 종교와 이념, 그리고 교육적 컨텐츠 가치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면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빠르게 요구하고 코로나가 지구촌에서 요구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신인류들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은 앙트레프레너라고 하는데 불란서 용어입니다. 혁신적인 사람, 그리고 뇌를, 그리고 혁신하고 뇌를 개혁한 사람, 이런 사람을 앙트레프레너라고 합니다. 앞서가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람, 이걸 신인류라고 하는데 그걸 앙트레프레너, 불란서 용어로 저는 지구 혁신가, 지구 평화 운동가 뭐 이런 말입니다. 이제 앙트레프레너의 출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그러니 보다 건강한 사회성을 갖춘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구촌을 위해 인류애를 함께 실현할 그런 따뜻한 지도자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활약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며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린 더 많은 사람들을 정의롭게 구휼할 수가 있다는 것. 이때 구휼이라는 말은 정의롭게 따뜻한 세상으로, 밝은 세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다름이 파괴되고 충돌하는 서로 다름이 하나의 어울림으로,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의 어울림으로, 하나의 경고로, 그 메시지가 경고로 들릴 때 자각하고 깨달아서 큰 덩어리로 화합하고 한 덩어리로 뭉쳐야 할 시기라는 건 지금도 지구인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것,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덧붙여 추가로 설명하자면 동서양 사상사에 있어 우리가 내놓은 코드로는 사실상 혁명입니다. 그런데 또 TV 촬영용으로 데모 테이프를 만들고 있는데 혁명이라는 말이 걸린다면 혁신, 개혁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은 코드는 지구 인문학상 사실상 혁명이다 못해 문화혁신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의 뿌리 자체는, 뿌리들은 코드의 뒤틀림이라는 것. 코드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주민등록증은 성별을 나누어서 숫자로 나열한 10석자로 나열한 신분을 표현하는 거라면 영적인 주민등록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영성을 갖춘, 건강한 신성을 갖춘, 굉장히 초월적이면서 굉장히 초월적인 건강함을 갖춘, 그리고 사회성을 구축한 지적인 새로운 인간, 그게 신인류입니다. 그래서 코드의 뒤틀림으로 파생되는 결과는 사실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가치 면에서 그 코드를 안다라는 건 행복으로 가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코드는 물론 그 데모 테이프를 만들 때 그 도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이런 말은 배제해달라고 했는데, 코드가 뭐냐면 도를 떠나서 사주팔자라는 말은 인문학에 꼭 빠뜨릴 수 없는 말입니다. 사주팔자라는 말은 태양계에서 우리가 행성에서 살고 있는 별자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이상 사주팔자라는 8가지의 몸그릇에 문신처럼 각인되는 흔적 같은 겁니다. 도장처럼, 그리고 얼굴이나 주민등록증처럼 그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하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상.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초대장에 거기에 마치 문신처럼 새겨진 사주팔자 믿지 마시고 그 위에 인간의 건강함을 포함시킨, 그리고
또 인간의 건강한 사회성을 포함시킨 자신의 의지를 믿어달라는 거. 그래서 사주팔자를 아무리 각인된 흔적이 있다 한들 건강한 인문학은 밑으로 두시라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자신의 의지 밑으로. 그래서 코드를 안다라는 건 곧 행복으로 가는 초대장입니다. 코드는 여러분의 사주팔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주팔자는 추상적이니까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가치가 그게 코드라는 거예요. 코드를 알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안다는 것은 곧 지구의 아픔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말이고, 코드를 알아가는 과정 또한 지구 전체의 공익에 기여하는 지름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구 인구 전체가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노총교육원이라는 컨텐츠니까 교육 단체니까 노교의 인문학인 코드 학문을 사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용기를 갖고, 용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운 중에 제일 깨끗한 기운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용기를 갖고 천천히 자신의 코드를 찾아가기를 바라며, 사람으로 온 이상은 자신의 코드를 알고 그 코드가 부여한 신의 기능을 찾아서 인류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기를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뇌를 혁신한 사람을 깨어있는 인간, 신인간, 신인류, 홍익인간이라 해도 좋고 삐사람이라고 해도 좋아요. 가치관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신의 기능을 찾아 인류 평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사는 그런 뇌를 혁신한 건강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건강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코로나를 딛고 새롭게 출발하는 지구 전체의 행복관입니다. 그래서 우린 시간 날 때마다 제 문화생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 언제든지 인문학은 자신을 믿어주는 첫 단추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신을 믿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큰 그런 경영의 마인드로 세상을, 일체 자체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그 연장선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는 홍익의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홍익의 대의를 품고 실현할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걸 좀 조금씩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린 더 노력할 거고 팬데믹 현상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적화된 신인류로서 좌절보다는 희망, 희망보다는 긍정, 긍정보다는 가치, 가치보다는 미래에 대한 끝없는 도전을 통해 인류 평화를 위한 행복한 가치관을 갖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참여하고 회개하는데 쏟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호가 노천인데 노천 인문학의 매력에 한번 빠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진정한 인문학, 그리고 가치 있는 인문학, 제일 또 빛나는 인문학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갈무리 할게요.